3번입니다. 사례 3번. 자, 각과 을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응하지 않을 때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 누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례 3번에서는요 갑이 지금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그 부동산 소유자고요. 시험에 나오면 그거 잘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 갑이 매도인, 주로 갑이 매도인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럼 막 이 습관적으로 갑은 매도인일 거야 라고 막 추측하시면서 하셨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에 나오면 항상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이 둘이서 이제 매매라는 역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무슨 권리가 생기느냐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매도인에게는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에게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역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말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이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전 시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지,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거 없어요. 그죠?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뭐라고요? 채권. 그러니까 오로지 매수인은요, 누구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매도인 을에 대해서만요.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주장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이거든.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사례에서 우리 갑은 대금을 줬대요. 매수인 갑은 대금을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금 지급 청구권은 이제 소멸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을은 등기 넘겨주셔야 되거든. 근데 이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지 않고 버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례에서요. 그럼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뭐 하셔야 돼요? 아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항상 법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하셔야 되거든.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소송 제기하기, 아까 소송은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랬죠. 이 소송 제기하는 중에 만약에 이걸 을이 병에게 판다, 이게 그 유명한 이중매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그리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까지 마쳤어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질문.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직접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 X. X. 이유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채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거든. 다른 사람에게 직접 권리 주장 못 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일단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하기 전에 임시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겠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임시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넘겨버리고, 특히 우리 이 제2매수인이요, 우리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무효가 돼요? 그죠? 적극가담. 단순한 악의 가지고는 안 돼. 이 적극가담이라는 게 뭐냐면 을 찾아가서 계속 옆구리 쑤시는 거지. 피가 날 정도로 계속 팔으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팔려서 말하는 적극가담이거든요. 계속 이제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쑤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설령 여러분 만약에 적극가담을 해서 이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갑은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이니까. 그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일단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소송하기 전에 을로 야 다른 데는 일단 처분하지 마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일단 좀 붙잡아 놓고요. 임시로 아직 소송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보전처분 아까 보전처분 기억나시죠? 가압류 가처분 둘 중에 뭘까요? 가처분. 왜? 돈 받을 권리 아니거든.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처분. 아까 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압류. 구별하시겠죠? 예, 따라서 갑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 그러면 이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거 급하단 말이에요. 가처분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 자,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이 X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공시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안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당연히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까지. 그럼 이때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신청입니까? 촉탁입니까? 촉탁. 그래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반드시 촉탁입니다. 촉탁. 그래서 법원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서 역시 신속하게 등기 이루어집니다. 가처분 등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 소송에서 원고는 누굽니까? 소 제기하는 사람 원고는 갑, 피고는 을. 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제가 일단 이 X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약식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건데요. 제가 약식으로 등기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X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을구에 나옵니다. 등기부 갑구에 가령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소유자 을이라고 지금 을 소유거든요. 네, 이렇게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을이 등기 안 넘겨주니까 소송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뒀어요? 가처분. 네, 그러면 순위번호 2번 가처분.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를 기재합니다. 우리 등기부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타 상란이거든요. 권리자를 기재해요. 그럼 가처분권자 누가 가처분 해뒀어요? 갑.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다, 그죠? 가처분 등기가 됐다라고 해서 갑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현재 소유 명의는 소유자는 이 말이죠. 현재 소유 명의는 처분행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할 수 있다. OX.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재 소유 명의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 네, 있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드신 부분이에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 일단 처분행위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령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가능해요. 왜? 여러분 가처분이라는 게요. 가자가 뭐예요?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임시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갑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아까 가처분 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바로 심리에서 판단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등기까지는 됐어요. 가처분 등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갑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이게 본격적인 소송이다라고 해서 이제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안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반드시 승소 판결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사내에서 주어진,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사내에서 주어진 그 설문은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거 맞고 그 다음 대금을 이 매매 대금까지 준 거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이란 것은 신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에요. 법원에 있는 그 법관, 판사가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리는 판단이에요. 신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대금을 준 건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판사는요, 신이 아니거든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판사님, 저 을과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 대금을 줬는데 을이 등기 안 넘겨줘요. 저한테 등기 좀 넘겨주게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럼 판사는 물어볼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갑이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증거 제출해 보세요. 그럼 매매계약서 제출할 겁니다. 그럼 판사가 보고 맞네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럼 매매 대금 다 지급했다고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데 다 지급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갑이 맞다고 할 거예요. 객관적인 진실이니까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럼 증거 제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 몇 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만약에 갑이 현금으로 줬어. 현금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현금 거래하면 영수증이라는 거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 영수증도 안 받아서 내지는 받았는데 분실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수증도 없어. 심지어 본 사람도 없어요. 증인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근처에 여기 가면 법원 있잖아요. 한 번씩 우리 재판은 공개주의니까 가서 법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 참 이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그 법원 가서 조금만 보시면요, 웬만한 코미디 이상 가요. 거기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답답한 거야. 판사는 자꾸 증거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할 증거는 없어. 이건 사실 맞는데, 객관적인 진실인데.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법원에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법정에서 판사님, 제가 돈 준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실제로 가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안 돼. 문제는 판사는 몰라. 신이 아니거든. 그리고 현재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주장, 입증,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고, 그 입증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패소 판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다행히 갑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만약 승소 판결 받았다.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처분이 돼 있건 가압류가 돼 있건 무슨 등기가 돼 있건 간에 나중에 뒤집어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현재 소유 명의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은 무슨 등기가 됐건 간에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일단은 현재 소유 명의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근데 다행히 갑이 만약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다행히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자, 그러면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 항상 법 공부할 때는 공평입니다. 공평만 생각하면 모든 법규정과 판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졌으면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가처분이 돼 있음을 알고 산 사람이야. 보호해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따라서 당연히 이 병의 등기는 말소돼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아까 판결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판결 받으면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촉탁. 판결 받으면 그 소송에서 이기신 분이 다시 판결문 들고 또 등기소 가셔야 돼. 승소자 단독 신청. 그러면 지금 갑이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갑은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돼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셔야 된다고요. 판결문 가지고. 지금 여기 이해되시죠? 어차피 등기소 가니까 간 김에 이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유의 등기, 이거 말소 신청까지 갑이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즉 자기 앞으로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갑이 승소 판결 받았거든요. 갑이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죠.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갑의 등기가
갑이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등기소 가서 단독 신청을 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요 이후의 등기, 이게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산 사람이야. 이거 말소 신청까지 단독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누가? 갑이요. 어차피 갑은 잘 생각하세요. 갑은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소 가셔야 돼. 판결문 가지고.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자기가 이겼으니까 소송에서. 갑이 졌으면 병이 보호받는데요. 갑이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이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산 사람 보호해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예,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갑이 같이 신청합니다. 즉 신청서는 2장 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이 병의 등기 말소 신청서 2장을 써서 제출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제가 이거 붉은 분필로 여러분 적는 이유 아시겠죠?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잘 보자고요. 갑이 원하는 목적 달성했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목적 달성했어. 근데 등기부 가만히 보세요.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있어요.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 왜 해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보존처분 제한 붙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필요 없어졌어요. 이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 즉 이 순위번호 2번에 이 당의 해당 가처분 등기는 얘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그냥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직권 말소. 그러니까 별도로 이 가처분 등기는 말소 신청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서는 2장만 쓰면 되는 거지. 병의 등기 말소 신청서와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되셨나요? 네. 자, 일단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요 밑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칸이 좀 좁아서 옆에다 적어요. 역시 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 아까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때 패소하면 이제 그냥 확정적으로 병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우리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말소. 전제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 당의 가처분 등기는 아까 지금 순위번호 2번의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사례형으로 거의 많이 출제를 하니까 이 사례 자체를 다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없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도. 오늘 듣고 끝이 아니라 수없이 들을 건데, 다만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취합해서 한꺼번에 듣는 거는 이제 역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각각의 내용들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3번은 이제 끝이 났고요. 4번으로 갑니다. 사례 4번. 갑소유 X부동산에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여 주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이제 사례 4번은 제가 이제 절차 순서는 여러분들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등기부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절차 순서는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 순서 내용을 등기부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립니다. 지금 그 X부동산의 이제 등기부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존, 소유자, 갑으로 지금 갑소유 부동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갑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혼자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어요. 그냥 을이 혼자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마쳤다. 사실 우리 지금 요번에 무슨 영화였지? 기생충이란 그 영화 보면 막 그 위조하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 나오고 하던데, 우리 등기 위조하려면요, 서류 한두 개 위조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등기하려면 자기 앞으로 그냥 갑 몰래 그냥 서류 다 위조해서 등기하려면요, 서류 한두 개 위조해야 될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배우시지만 이 갑의 뭐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 뭐 주민등록 초본, 갑의 주민등록 초본, 거기다가 뭐 대장 등본, 뭐 필요한 거 많습니다. 뭐 이 대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 많아요. 등기필증 이런 것들,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 위조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위조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영화에서나 그렇게 하지 실제로 범죄 집단도 못해요. 그럼 우리 실무에서요, 실제 사례에서요, 위조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실제 사례에서는. 근데 그러면 이 을은 누구냐? 혼자서 위조해서 갑 몰래 갑 소유 부동산을 혼자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실제 사례에서 보면요, 아들입니다. 네. 저도 아들이지만 딸이 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실제 사례에서요,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장성한 아드님이 계시면 인감도장이랑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같이 보관하지 마세요. 보통 어른들 보면 다 같이 보관하시거든. 특히 농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같이 보관하시거든. 인감도장하고 등기필 정보만 있으면 나머지 서류 다 위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이 보관하지 마세요. 따로 보관하셔야 돼요. 제가 여담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제 집에 아버지는 재산도 그렇게 없으시면서 금고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집에다가. 이해가 안 돼. 그 재산도 없으시면서 뭐하러 그렇게 큰 거. 성인 남자 한 4명이 들어도 못 들어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 금고를 가지고 계신데, 이제 금고 안에 이제 인감도장하고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 이제 거기 안에 다 보관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 금고를 아버지가 못 여세요. 오로지 집안에서 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아날로그 금고인데요, 쉽지 않아요, 여는 게. 뭐 오른쪽으로 번호 몇 번 맞춰서 그 번호를 맞춰서 6번을 돌리고, 다음에 또 다른 번호 또 맞춰서 왼쪽으로 5번을 돌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4번, 3번, 2번, 1번. 어려워요. 저도 집중 안 하면 못 열어. 네, 집중해서 딱 그 횟수에 하려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 아버지 한만 가르쳐드려도 못 여세요.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딸이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들이 이렇게 한 경우는 가끔씩 있더라고요. 전문 범죄 집단도 못해요. 우리 등기 서류 다 위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예. 그래,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그 기회에 말이에요. 다시 이걸 선의의 병에게 팔아. 병은 선이다. 을이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네, 선이로 매매를 했다래요. 그 대금을 주고 샀어요. 자, 먼저 우리는 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느냐면, 민법을 통해서요, 권리자가 누군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이 민법을 통해서 권리자를 판단을 해야, 그래야 누가 소유자인지 알고 등기를 지울지 말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 우리 민법 186조에 나와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은 먼저 우리 186조에 보시면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퀄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즉 법률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법률행위 하면 뭐죠? 보통 이제 뭔지는 아시죠? 근데 지금 말을 표현을 못 하겠다, 그죠? 법률행위 하면 다른 단어는 안 나와도 돼. 그 네 글자는 나와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의 정의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뭐는 나와야 돼?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라는 게 의사표시예요. 이 법률행위. 거기다가 그 법률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다시 또 두 가지. 법률행위는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 두 가지를 다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럼 채권행위는 뭐냐? 채권행위는요, 그냥 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걸 채권행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어떤 그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중개 사무소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 매수인은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로 매매라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자, 그럼 물권행위는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그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합니다. 즉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그 다음 매수인은 다시 그날 나옵니다. 잔금을 들고요. 그래서 잔금을 다시 넘겨줍니다. 역시 의사의 표시죠. 매도인은 최종적으로 이제 나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등기 서류 다 넘겨준다 이 말이죠. 매도인은 최종적으로 이제 넘겨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잔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역시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이행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 아시겠습니까? 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게 채권행위고요. 그 다음 잔금 지급하고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행위, 그게 결국 처분행위거든요. 그 이행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행위. 구별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항상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뭐가 먼저예요? 뭐가?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에서요? 채권행위가요. 얘가 항상 먼저죠. 물권행위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선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원인행위라고 하고요, 이 물권행위를 결과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는요,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명확하게 거의 구별이 됩니다. 아까 계약서 쓰는 행위,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행위. 그게 채권행위고, 그 다음 잔금 지급일 날 매도인 등기서류 넘겨주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물권행위. 네. 부동산 거래는 그게 명확하게 거의 구별이 되죠. 다만 동산 거래에서는요, 우리 동산 거래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슈퍼마켓 물건 사러 갈 때 계약서 쓰고 그 다음날 잔금 들고 뭐 가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물권행위까지, 채권행위와 동시에 거의 물권행위까지 거의 같이 바로 같이 일어납니다. 동산 거래에서는. 그래서 거의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동산 거래건 뭐 부동산 거래건 간에 항상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느 게 먼저라고요? 채권행위. 예. 구별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라는 이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고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뭘 검토를 해보셔야 되느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 유무를 꼭 검토해 보셔야 돼요. 권리관계 판단하시려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법에서.
자, 이제 등기법 하시려면 이게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또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겠지만 확인 겸 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법에서, 이 민법에서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그 법 규정들. 첫 번째가요, 우리 민법 107조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뭔지 아시죠?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수업 마치고 가지 말고 다 남으세요. 남으시면 제가 다이아몬드 1캐럿씩 드릴 테니까.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그 법률 효과는요?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법률 효과는? 유효예요. 유효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하면,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세상에 전부 다 헛소리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법의 규정은, 법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그게 속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효과는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함부로 다니지 마, 이 말. 혹시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단소리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이아몬드 1캐럿이라고 했어요. 1캐럿 보시기나 했습니까? 네. 자, 지금 제가 헛소리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헛소리 한 거 알았다, 그죠? 네, 지금 또, 네. 서로 지금 또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그죠? 나는 몰랐어. 뭐. 제가 그런 분들 대비해서 지금 1캐럿이라고 했어요, 그냥.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몰랐다, 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 이 알 수 있었을지 여부는 객관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법률 효과는요, 무효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안 줘요. 무효인데.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다시 또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108조 통정허위 표시. 서로 짜고 하면 무효다. 근데 역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서로 짜고 하면 무효인데, 그 다음 착오의 의사표시. 얘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취소 안 하면 취소 안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 점이 우리 무효와 취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효는 아예 예시당초 무효인데, 지금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취소 안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우리 취소권의 제척기간 얼마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라. 그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취소를 했어.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제책기간 내에 취소를 했어요.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역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다라는. 되셨죠? 그 다음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역시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그럼 이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네 가지입니다. 네. 일단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요 네 가지는 여러분 우리 등기법 풀시려면요, 이게 시험에 재작년에도 이 민법의 내용 물어보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비통착사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뭐 어떻게든 하여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다라는 거.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 물권 변동 권리 관계를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보죠.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습니까? 일단 법률행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은 아예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없으니까요. 설령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요건이 충족이 돼.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라는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 법률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을로 등기는 돼 있지만 법률행위가 없으니까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뭐랑 헷갈리냐면 요 사기강박이랑 위조랑 이걸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사기강박은 뭐냐면 이분이 저를 속여가지고 제가 속아서 뭔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가 있는 거지. 법률행위가 있는 거고, 얘는 을이 지 혼자서 그냥 서류 위조했다 이 말이에요. 갑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기강박과 여러분 위조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시간 순서대로, 법학은 논리학이니까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을 소유자 아니다, 그죠? 갑과 을 사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을로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을 소유자 아니잖아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고. 그럼 이제 을과 병 따져보셔야 돼. 을 소유자 아니거든요.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매매라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네, 있어요. 계약이라는 게요. 계약할 때 여러분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약속은요. 내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가령 이분 소유 부동산을 제가 매도인, 이분이 매수인, 매매 계약, 약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넘겨받아서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약속은 가능해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행위는 권리자 아니죠?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유효 가능해요. 약속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넘겨받아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어. 이행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요. 넘겨받아서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암만 사정해도 이분이 안 넘겨줘. 저는 매매 계약은 체결했고 이분이 넘겨줄 줄 알고 그냥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분이 안 넘겨줘. 그럼 저는 못 넘겨주게 됐다, 그죠? 그럼 이분은 저한테 당연히 책임 묻겠죠. 무슨 책임?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난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권리를 팔아먹었네. 그럼 매수인은 책임을 묻겠죠. 담보 책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매도인 담보 책임. 그 담보 책임이 내용이 뭐예요?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묻겠죠. 그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매도인 담보 책임에 정말 아니야. 우리 중개사 시험 탐험이 다 정리해요. 잠시만. 어디부터 안 들렸나요? 계속 안 들렸어요? 아, 계속 들리다가? 잠깐 안 들렸어요. 저는 뒤에 계신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줄 알고 저를 부르길래 그래서 분이 수업에 되게 열중을 하시는구나 라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그죠? 둘 사이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항상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그다음 을과 병 사이에서는 을은 권리자,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약속이니까. 약속은 가능하다. 다만 권리자가 아니면 여러분 물권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계약은 할 수 있지만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이행을 하려면 권리가 없으면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물권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이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흠결 X,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딱 이거 대입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1번에 따르면 결론은 뭐예요? 둘 다 무효다 이 말이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자, 위조의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 위조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까? 위조의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얘기 지금 얘 네 가지.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위조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만약에 있다라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면 병이 갑자기 유효가 돼버려.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엄청 막강한 거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지금 우리 1번 따라서 우리 법 원칙에 따라서 지금 다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렸다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그럼 둘 다 무효였잖아요. 근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만약에 있다라면 병은 갑자기 유효가 돼버린다고요. 아예 법 원칙을 초월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아주 막강한 규정이에요. 갑자기 유효가 돼버려. 그럼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면 우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학원 나오시면 안 되지. 만약에 위조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면요, 어디가 계셔야 돼요? 어디가 계셔야 돼요? 아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위조했어. 근데 그걸 샀어. 그럼 그 사람한테 소유권 뺏긴다는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면. 그럼 어디가 계셔야 돼요? 등기소 계셔야지. 내 부동산에 혹시나 등기 들어오는지 등기소 계속 지키고 계셔야죠.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조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학원 나오셔도 돼요. 그래도 무효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예. 예. 따라서 우리 병의 등기도 무효고요. 의뢰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제 권리관계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도 소유권은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됐던 적이 없습니다. 등기만 을과 병으로 등기만 돼 있지 권리는 을과 병에게 간 적이 없어. 자, 갑은 그러면 일단 등기부를 정리를 해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갑이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병으로요. 지금 을로 이전됐다가 다시 병으로 이전됐으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돼 있거든. 그럼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야, 그래야 나중에 팔아먹을 거잖아요. 그럼 이 무효인 등기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 지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누구 등기를 먼저 지워야 되느냐? 병을 먼저 지워야 되느냐? 을을 먼저 지워야 되느냐? 누구를 먼저 지워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합니다. 병의 등기를 먼저 지우셔야 돼. 병의 등기를요. 이유는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 지금 무슨 얘기냐? 어느 순간에도 중간에 단절이 되면 안 돼요. 등기부는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된 채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소를 시킬 때는 반드시 거꾸로 말소시켜 나오셔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등기를 먼저 말소한다? 병. 그 다음 누구 말소한다? 을. 그래서 병의 등기는 선행해서 먼저 말소하고요. 그 다음 을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갑이 병을 찾아갈 겁니다. 이제 말소하기 위해서. 이거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소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부터 찾아간다고요? 병. 그래서 병을 찾아갑니다. 야, 우리 말소하러 가자. 너 등기 말소하러 가자. 라고 했더니 병이, 아이, 나 억울해서, 병 상당히 억울하겠죠. 나 억울해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가 않아. 나 못 가. 상대방이 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이 같이 지금 병 보고 같이 말소하러 가자고 하니까 안 가요.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송.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뭐? 소송.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하셔야 돼. 그리고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그래서 말소할 때도 판결문 가지고 혼자 가서 말소 신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누구 찾아가야 돼? 야, 너도 가자.
말소하러 가자 라고 했더니 을이 아유 난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을 지금 얘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 이게 여러분 지금 사실 초범의 경우에도요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범죄가 한두 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뭐 인감증명서부터 여러 가지 공문서들을 다 위조했어. 그 공문서 위조죄에다가 그 위조한 공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행사죄,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위조만 해도 범죄인데 그걸 행사까지 해서 행사죄에다가 그 다음 이 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X부동산의 등기부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을 때문에. 그럼 이 등기부를 공정증서 원본이라고 하거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지금 을이 한 범죄가요. 거기다가 지금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게 병에게 대금받아서 사기죄. 거기다 금액이 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감옥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빠서 지금 못 가겠대.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면, 같이 가면 그냥 말소 신청하시면 되는데 안 가면 소송.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판결 받아서 역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근데 누구부터 말소해야 된다고요? 병. 근데 병을 말소하려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야. 난 지금 대금 주고 속아서 샀는데 내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FBI도 아니고 얘가 위조해서 등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속아서 샀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만 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소송 열심히 지금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데 이 병이란 사람이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발령 정 팔아버려요. 소송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거지. 지금 일단 적지 마세요. 나중에 지울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울 거니까. 만약에 지금 팔아버리면 그러면 지금 갑은 병을 상대로 만약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병이 팔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승소 판결 받은 경우에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판결 받으면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OX. 지금 정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소송은 지금 누구 상대로 하고 있는 중에 병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은 받았어. 승소 판결은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 가지고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OX. X. 네. 왜 안 되죠? 변속성 때문에. 누구 등기 반드시 먼저 지워야 돼요. 정. 그래서 답은 다시 정을 상대로 또 소송하셔야 돼요. 그럼 정이 나만 당할 수 없다. 소송 중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소송하기 전에 병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 야, 병 너 내가 지금 말소시킬 거니까 다른 데는 처분하지 마.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 그죠? 그죠? 자,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병에 대해서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까? 아니죠. 너 등기 지우라고 하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이거든. 돈 달라고 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비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처분. 따라서 갑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 그래서 수리번호 4번 가처분. 가처분권자 갑.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이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법원이 결정 내리면 등기는 촉탁.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지금 갑이 병을 상대로 여러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일단 지금 먼저 이거 말소시켜야 된다라고 끄었는데 아직 말소하기 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송을 지금 하고 이 소송하기 전에 일단 가처분부터 해줬잖아요. 그러면 가처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인 병,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 병이 가처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무슨 등기가 됐건 간에 일단 처분행위 가능합니다.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이 돼 있는데도 순위번호 5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정으로 등기를 했다. 가처분이 돼 있더라도 일단 등기는 수리됩니다. 왜? 여러분 갑이 반드시 지금 가처분은 임시로 한 거예요. 임시로. 지금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붙잡아 놓은 건데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소 판결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실은 전부 다 객관적인 진실이지만 반드시 승소 판결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갑이 소송을 제기해놓고요. 원고가 변론기일 날 불출석합니다. 2회 이상. 소송 제기해놓고 안 나가요. 그러면 소치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갑이 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거기다가 항상 아까 제가 우리 법은 공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억울하죠.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금을 줬는데 그 병이라는 사람 을에게 대금 주고 샀어요. 근데 소유권 취득 못해. 억울하잖아요. 이 부동산은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1학년 이제 그 2학기 때 대학 이제 법대 이제 1학년 2학기 때 그 끝나면 이제 그 군대에 가기로 돼 있었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마치면 그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수업은 가야 되겠고 해서 항상 보면 이제 맨 저 끝자리 한 저쯤에 앉아 있어요. 문 바로 근처에 끝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그것도 엉덩이를 한 반만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차하면 나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교수님이 이제 물권법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처음에 이제 물권법 시간에 딱 들어와서 첫 마디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 전에 집을 샀대요. 집을 샀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샀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교수님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집 산 걸 저렇게 자랑을 하시는구나.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집 산 걸 자랑하시구나 하면서 나는 이 수업 들을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바로 나갔습니다. 물론 F학점 받았어요. 나중에 전역을 하고 재수강을 했어요. 재수강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병일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전 주인이 내 전 매도인이 만약에 얘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물권행위 못하거든. 그럼 난 권리 취득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도 인정 안 되고.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병을 위해서요. 또 병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참 공평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병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효취득입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은 등기를 갖췄죠.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요 10년간만 점유하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 여기 부동산 소유하고 계시면 전부 주식만 하세요? 주식만 지금 100억씩 다 넣어두셨습니까? 부동산도 좀 하세요. 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등기부 한번 열람해 보세요.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결론이 그겁니다. 취득하고 10년이 지났다.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10년이 지나신 분들은. 그럼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요. 언제 뺏길지 몰라. 병일 수 있다니까요. 내 앞에 매도인이 권리가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냥 줄줄이 다 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은 예전에 조상 땅 찾기 소송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50년, 60년이 지나도 선의 취득을 시효 취득을 못 한다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선의 취득은 인정 안 되고요. 시효 취득마저도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부동산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고 지났으면 발 뻗고 주무시고 안 됐으면 혹시 몰라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들어도 뭐 그런 일이 뭐 나한테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물론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가처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임시일 뿐이거든요. 현재 소유 명의인 병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해요.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에서 졌어요.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병에게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이 돼서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정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갑이 소송에서 진다면 그러면 정원을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다행히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 가처분이 돼 있음을 알고 산 정 보호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아요. 보호해 줄 필요 없다. 따라서 얘 말소돼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갑이 지금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정 보호해 줄 필요 없습니다. 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결받으면 지금 갑은 병을 상대로 판결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이 병의 등기 말소하러 등기소 가셔야 된다. 그죠?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그죠? 그래서 이 병의 등기도 단독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하고요. 병의 등기 판결받았으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요 정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어차피 갑이라는 사람은 판결문 두고 등기소 가셔야 되니까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다. 그래서 얘도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되셨나요? 그리고 의뢰등기 역시 또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으면 얘도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갑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 감정이입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갑이다. 그럼 잠이 안 와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등기가 위조됐고 이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있거든. 뉴스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항상 등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부터 지워야 된다. 그럼 지워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갈 거니까 그러면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가처분. 근데 가처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 명의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간 김에 이제 소송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가처분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자 보호해 줄 필요 없다. 그죠? 얘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다. 그리고 또 역시 의뢰등기 말소하셔야 되는데 의뢰등기 말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안 가면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갑이 원하는 목적 달성했어요. 이제 다 지웠잖아. 그럼 자기가 등기부상 소유자야.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있어요. 뭐? 가처분 등기. 이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법에서 등기관이 얘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3번이랑 가처분 시스템 똑같습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승소 판결 받았을 때.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지면 그냥 그걸로 그냥 권리관계로 확정되고 끝나는 거고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을 때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그럼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되셨나요? 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